그러니까. Yet trying to mention separates in identities with deliberately infrequent transitions using and compartmentalization strategy makes it challenge to establish synergies. 참 더럽게 그렇죠? 주어가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렇지? 굉장히 긴 주어지. 여기 trying 자체는 지금 동명사 주어인 건 알겠잖아. 그렇지? 이 자체는 동명사 주어야. 그렇지? 뒤에는 using 이유는 뭐냐? 얘는 동명사 주어 안에 있는 분사 구문인 거지. 그럼 이런 거가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아? 그냥 양면을 생각하고 하면서라고 하면 되겠지. 뭐 하면서? 일단 trying에 노력하단 말이잖아. 뭘 노력해? maintain,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뭘 유지하는 거야? separate identity, 분리된 정체성이죠. 분리된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야. 뭐와 함께? 뭐하면? 철저하게 빈번하지 않는 거래겠죠. 그렇죠? 철저하지 않는 빈번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빈번하지 않는 트랜지션 전환이죠. 전환을 이렇게 빈번하게 하지 않는 거. 근데 그게 의도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이 분리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그것은 뭐 하면서 compartmentalization. compartment라는 명사를 혹시 들어봤니? 이게 구획이야. 구획이 뭐니? 우리가 배를 보면 선박을 보면 알지. 아래 이게 이 메인 이게 헐이라 헐이면 몸통. 배의 몸통을 헐이는데 헐 아래에 뭐가 있어?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지. 왜 그래? 요 구멍이 펑쳐가 나면 그 몸통을 헐이라 하고 그 헐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상당히 많은 구획으로 나는데 그걸 이제 compartment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기가 구멍이 나도 배 전체가 침몰되는 거를 막아줘. 그래서 배를 보면 이렇게 막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해지들 계속 해지를 닫잖아. 그게 그래서 compartment가 있어. 그러면 compartmentalization 뭐야? 구획화겠죠. 맞죠? 우리가 allied 화하다, 구획화하다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구획화하는 거야. separate와 결이 담아있지. separate 뭐냐? 별개의, 분리되잖아. 그러한 compartmentalization strategy니까 구획화 전략을 쓰며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빈번하지 않는 전환과 함께 안 바꾼단 말이죠. 분리된 각각 독립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를 어렵게 만들어? 이게 가목적어잖아. 진목적어는 이 투부정사. 우리 시너지 효과를 확립하는 것을 제한하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문장이 좀 복잡해 볼 때는 단순화해. 중요한 게 뭐야? 유지지.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거야. 근데 그걸 뭐야? 자주 하지 않는 거야. 그 아이덴티티를 전환하고 변환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써야 돼? 구획화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너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 때 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누는 이유가 뭐야? 핵심 부품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컴퓨터로 생각하자. 컴퓨터는 확실히 컴파트먼트지. 메모리 파트와 메모리 두 가지잖아. 롬 파트와 그다음에 CPU 우리가 HDD 파트가 있고 또 뭐가 있어? CPU 파트가 있고 램 파트가 있고 또 그래픽 카드가 있고 사운드 카드가 있고 램 카드 전부 다 뭐야? 컴파트먼트를 꾸면 되잖아. 이렇게 컴파트를 분리하는 이유가 나중에 향후 많은데 업그레이드하는데 굉장히 용이하지. 왜? 전체 시스템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 물론 마더보드인 메인보드를 갈아라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메인보드마저도 어떻게 나중에 걔만 갈면 안에 위에 그런 얹힐 수가 있잖아. 이렇게 컴파트먼트 하는 것은 어떻게 해? 빨리 전환을 하지 않아도 돼.
막 업그레이드로. 그러면서 기본적인 이러한 아이덴티티 유지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시너지 효과를 조금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볼까? 가장 효과적인 전략 모르면 compartmentalization, 구획화 나와 있네요. 못 본 척 한 게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마이크로 아이덴티티는 뭐죠? 아까 말한 이렇게 미세한 작은 그렇죠? 그런 아이덴티티를 구획화하는 것은 그 가장 큰 좋은 효과적인 전략은 뭐야? Have a strong boundary. 뭐가 있대? 아주 강력한 boundary 뭡니까? 경계대. 우리가 경계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도 할 수 있어요. 한계가 될 수 있죠. 경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에 경계를 놔두고 그 이상은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기도 해. 한계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 말이죠. Strong boundaries. 이런 매우 강력한 경계라는 것은 entrepreneur가 누가? 기업까지. 기업가들 하여금 뭐 하는 걸 도와? Keep their identity. 기업가들의 정체성. 자, 기업가의 정체성은 기업의 정체성이기도 하지.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창업주가 그치? 기업가로 계속 유지되고 그 기업 정신이 유지되는 편이잖아. 그러면 기업의 정신은 기업의 정체성과 기업가의 정체성과 닮아있다. 뭐 하는 거야? As entrepreneur, 이 기업가들과 그 기업가들의 identity. 그치?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그 기업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걸 도와주는 게 그 강의 경계다. 더 이상 뭔가를 안 하려고 할 게 분명하고 그리 안 해도 된다. 그 바운더리를 강하게 묶어놓으면 그 기업가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identities that are not related to work distinct만. 뭐 이렇게 뭐와 일과 또는 그들의 업무와 무관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좀 뭐 하는 거야? distinct. 뚜렷하게 구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왜? 경계가 분명한 것은 본인들의 일이 아닌 것은 딱 이거 우리와 관계없는 것인데요 라고 보여지겠지. 그만큼 비비드한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지. 왜? 경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맞죠? 자, in other words, 그걸 다른 말로 해보면 interruptions, 끼어듦, 개입, 방해, 그렇죠? From one identity to another. 하나의 정체성에서 또 다른 정체성으로서의 그런 interruption, 방해는 minimal. 무슨 말이냐면 이 interruption은 위에서 말했던 transition과 좀 다 있는 걸 알 수 있어. 자, 원래 아이덴티티가 계속 쭉 유지해 가는데 하나의 아이덴티티에서 또 다른 아이덴티티로 방해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원래 아이덴티티가 그 다음 아이덴티티로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게 방해가 되는 거죠. 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곧 첫 번째 애초에 가졌던 아이덴티티를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거는 최소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트랜지션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은 이러한 rare transition, rare 변화를 최소화한다는 거잖아. 결국은 변화를 최소화한다고 그래. 이러한 드문 전환은 뭐 아이덴티티 사이의 전환, 즉 잘 안 바꾼다 기업이. 왜? 본인의 기업의 형태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일치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 정신이 잘 안 바뀌는 거. 그래서 기업의 아이덴티티도 안 바뀌어. 왜? 바운더리가 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맞나요? 이렇게 아이덴티티 사이에서의 전환이 좀 덜한 것은 뭐를 가능케 해? enable는 당연히 뒤에 to 부동사가 목적 보러 오겠죠? 가능케 하다, 허락하다. 뭘 가능케 해? individual, the individual, 각 개별 또 뭐 개인들 또는 각 기업들도 이렇게 말이 될 것 같아요. balance, 기업가가 또는 여기는 entrepreneur가 그녀의 distinctiveness, 결국은 자신 말해 뚜렷한 특징이겠죠. 그 뚜렷한 특징을 균형을 잡는 거야. 뭐와? belongingness, 거기 필요한 속해 있는, 소속해 있는 그 욕구.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한테 요구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나 기업이 원래부터 가졌던 또는 그 창업주나 그 기업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뚜렷한 눈에 띈 이런 것들 사이에서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겠다. 그치? 그 변화를 너무 빨리 해버리면 어때? 그 기업가는 그 요구를 다 맞출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국밥, 세국의 국밥으로 유명한데 갑자기 탕후루를 해. 요즘에 탕후루 인기니까 국밥에다 탕후루를 찍어 먹을 때 아니면 탕후루와 국밥을 같이 줘. 입가심으로. 아무리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면 국밥인데 뭘 주냐면 튀김을 좀 주는 거야. 쇠고기 무슨 전, 육전 괜찮지? 이런 전환은 어떻게? 레어하긴 하죠. 어쨌든 그러나 본인이 원래 하던 오리지널리티 즉 독창성이나 그 원본은 해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자면 moving from a family identity 그러니까 가족의 정체성으로서부터 어디로? founder identity 설립자죠. 설립자의 아이덴티티로 이동하는 것. 어디? 처음 시작할 때부터 fulfill 확립할 수 있어. 이룩할 수 있어. 머리를 founder의 need만 독특함을 위한 founder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어. 그리고 이런 founder의 identity 이런 전환은 the death of an athlete at the end of day.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founder 즉 어디야? 내가 설립자야. 설립자의 정체성에서 어디로? 마지막에 선수라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나 그녀의 어떻게 소속감을 위한 욕구를 채워낼 수 있어. 말을 하자면 잘 봐야 돼. 말하자면 두 아이덴티티는 뭘 필요했어?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 뭐 효과적인 실현. 어떤 실현? 시너지 실현. 그러므로 잠재적인 시너지를 실현시키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정도. 어떤 정도? 항상 to degree 하지. 어떤 정도에 달려있어? 정체성이 상호작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 정도에 따라 정체성을 이루는 시너지 효과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기업가 who utilize compartmentalization 이런 구획화를 활용하는 기업가 뭐 하려고? 다중 마이크로 아이덴티티 아까 말했던 여러 나눴던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고자 이런 구획화를 활용하는 기업가들은 have increased 증가시켜왔다. 뭐야? 심리적 well-being. 그치? 정신 건강을 그쵸? 어떤 경우에? 강한 경계에 있을 경우에 뭐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회사를 운영해. 근데 엄마 아빠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잖아. 그럼 아이덴티티가 2개, 3개가 돼야 되지. 또 내 교회에 왔을 때 무슨 뭐 교회 집사가 될 수도 있고 내 동아리나 내 그 동호회 왔을 때는 또 무슨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로 너무 내 인생을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꽉 채워버리면 어떡해. 그 하나를 실패할 경우는 그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약간 잘게 그 아이덴티티를 여러 나눴을 때 그걸 구획화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해? 여기서 봐. 주말에는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주가 시작되면 회사의 엔터프라이즈 기업가로서 그렇지? 또 주말에는 일요일에는 또 토요일에는 또 자기가 아닌 동호회 어떤 일원으로서 이렇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자기 구획화 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 아침에는 엄마로서 저녁에는 또 본인의 부모를 위해서 또 봉양을 할 경우는 딸로서 아들로서 역할을 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디가 딱 맞아?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많이 안 바꾸면서 compartmentalization strategy 쓰면서 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확립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럼 시너지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어디야? 4번과 5번 이쪽 무렵이지. 그렇지? 그럼 네가 선택했던 답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라고? 워라밸에 관한 얘기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말하는 at the beginning of the day는 아침에 나갈 때 엄마 또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 출근하면
오로지 뭐로 전환해야 돼? 기업가로서 전환해서 회사 일에 몰두해야 돼. 아침에 있었던 애 뭐 밤 도시를 못 챙긴 얘기, 뭐 애 학교 점수가 막 나빠서 걱정했던 얘기, 이거 이제 털어내고 본인의 일을 집중하고 또 at the end of the,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상황이 있어. 어떻게? 자기가 야구 동호회 또는 뭐 북클럽 회원이면 그 북클럽 또는 야구 동호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목적은 또 가져야 돼. 그래서 이 경계가 불명한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니야. 심리적으로 상태를 갖게 되고,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웰빙이 확실히 다르다. 오케이? 뭐가 나오는지 볼까? perception은 이러한 개념이 있다. 이렇게 개념이라는 단어 넣고 대시하면 거의 동격 대시지. 뚜렷한 언어, 어떤 애? 과학과 연구. 예? 그런 뚜렷한 언어, 뚜렷한 구분되는 언어가 있다. 그게 뭐냐? That has a idiosyncratic style. 좀 독특한 거죠. 그렇죠? That is formal. 좀 정형화되어 있죠. stilted만, stilted. 딱딱하기도 하죠. 과학이나 연구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나는 살포시 스포일러를 들어 엄마가 애 3mm가 될 듯한 2점 뭐 어디선가의 정도를 줬다. 이거 뭐야? 말이 안 되잖아. 3mm 정확하게 집어넣었다. 그리고 unlike 뭐야? 일상의 언어와는 달리. 근데 일상의 언어는 by which죠. by 일상의 언어. 맞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통 어떻게 의사소통하죠. 이것이 익숙치 않아. 그쵸? 많은 게 좀 친숙치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It makes them uncertain about getting words together to get started.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하는 것도 좀 불확실하게 보여. 우리가 들은 일상 언어가 아니니까,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과학적 글쓰기, 스티프가 말했던 뭐야? stilted겠죠. 뻣뻣하고 유연하지 못한, 무미건조한 듯한 이 과학 글쓰기의 그 perception, 인지 또는 관념, 그게 좀 포멀하고, 그쵸? 좀 어려운 매체라는 그것은 뭐다? 허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오해다. perpetuate를 말 영속시키단 말이야. 네, 나오네. perpetuate. 약간 attribute랑 비슷하게 써요. 아니죠. perpetuate는 선생님이 perpetuate를 가장 많이 썼던 상황은 사실은 인류 문학에서 내가 썼는데 그 상처가 perpetuate하다 이런 말 쓰거든. 그러니까 스티그마, 상흔이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어 아까처럼 뭐 이렇게 좀 오래가는 거. To a degree, by degree죠. 어떤 사실에 의해 어느 정도는 그게 영속화된다는 거죠. That it is easy to unearth example of Steve in the former and difficult writing in the scientific journal. 과학 저술에서 이렇게 좀 형식적이며 어려운 과학 글쓰기, 뻣뻣한의 이해를 unearth 뭡니까? 찾아내는 거죠. earth가 흙이잖아. 동사를 unearth는 discover야. 하는 것은 쉽다라는 사실이다. 당연히 이러한 이해들은 주로 어떤 논문들에 있지. 그 논문들은 어떻게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들. 그러나 기본적인 언어, 과학 언어는 단순하고 명료한 언어다. 여러분 명료한 영어를 뭐라고 그래? 명료한. 클리어도 되고 explicit죠. 보통 이게 반대말 뭐야? ambiguous. 그렇죠? 들어봤죠? 또는 vague. 모호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올해 이거 출제 가능한 게 있어. 뭘까? obscure. obscure도 나왔긴 했지만
요즘에 이게 가끔 나오는 걸 봤어. 뭘까요? equivocal. 저거 읽어봐. equivocal. equivocal은 뭐냐면 이도 저도 아닌 이중적 가치를 가진 또는 모호한이라는 뜻의 영어 형용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1등급보다 하이퍼 1등급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가끔 보여주는 단어 equivocal 하면 모호함의 단어입니다. Nothing more, nothing less. 뭐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영어는 과학 영어는 쉽다. 과학 언어는 분명히 많은 것들을 논의되죠. 과학 라이팅에서. 그리고 수시트는 말겠죠. 그러니까 과학적 이 글쓰기 한마디로 논문 같은 데서 논의되는 여러 것들은 구체적이고 그렇죠? 가끔은 복잡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익숙치 않은 용어들 그리고 표현들이 있는 건 맞아. 그래서 in the view of the requirements of to be precise in scientific writing. 이는 과학적 글쓰기에서 precise 정확함, 그렇지? 이 정확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 정확함을 요구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용어를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그 단어는 어떤 단어? explain this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뭐야? 우리가 단순한 글을 써야 된다. 간략한 걸 써야 된다. 정답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글을 생소하다는 단어를 위해 unfamiliar 나오고 그렇죠? 단순한 simple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4번 정답은요? 5번. 네. 왜 5번이야? 이거는 어렵다. 베가스가 어디야? 미국? 라스베가스죠. What happens in university doesn't stay in the university. 이거 약간 좀 다른 말인데 이거 알죠? What is said in Rome stays in Roma.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칙을 따른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이거 사고관대 그건 알겠죠? 여기까지가 주어지. 그러니까 로마에서 했던 말 로마에 머문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일어난 일은 대학을에서 머물지 않는다. 라는 뭐야? 리퀴지가 있다 말이죠. 뭐야? 이야기가 퍼지기도 하지만 유출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Universities are cultural center. 대학은 문화의 중심이죠. 미국 최초의 대학 이름이 뭡니까? 하버드. 이것도 몰라?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 이름이 뭐야? 하버드. 미국에서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 뭐야? 하버. 샘. 존. 어. 우리나라 지명 영식이, 철수, 존 하버드야. 미국 최초의 대학인 존 하버드는 공대 중심 대학이었을까요? 공대는 하나도 없었어. 오히려 그런 공대나 의과 대학을 극혐하는 바로 인문학, liberal art 선생님이 인문학. 대학은 문화의 중심이고 문화의 허브고 문화의 센터야. 연구, 그렇죠? 연구소도 있죠. 그리고 halls of education, 바로 전당이라고 하죠. 전당이 뭐야? 전당하니까 이거 먹는 설탕인가요? Hall of Fame은 뭐야? 명예의 전당. 그래서 Hall of Education은 바로 교육의 전당.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학을 우리가 비유할 때 예. 너도 모르는구나. 진짜 요즘 애들은 아는 게 없어. 상황 코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비유할 때 겁니다 그냥. 릭스 나오네요. 와, 솔직히 이제 처음 읽는데 그럴 것 같았어. 대학의 문화는 릭스 유출된다 out into 어디로? border 경계선 어디? 문화 그렇죠? broader니까 더 큰 문화로 스며든다니까 대학은 결국 사회에 속한 하나의 일부인데 그 대학에서 일하는 일이 대학 바깥으로 확산해 간다 이 말이었죠. 맞나요? diverge. Almost by osmosis. osmosis 알죠? 콩팥의 삼투 현상. 또 혈액의
삼수연사. 피부의 삼수연사. many 그러니까 알잖아. 빨리 들어가는 거.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나가려면 나가고. 그게 삼수연사이죠. 많은 사람들은 gravitation 뭐죠? 그런 예, 우리 gravitation이 인력 또는 중력이라잖아. To the universe event. Productions and outreach programs and are thereby influenced by its culture. 그러니까 대학에 매료된다는 거죠. 대학이 만들어내는 것과 대학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대학에서 이미 활성화된 것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니 그것에 매료된다 사람들.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Universities among the best, ideally the least biased centers of knowledge production. 뭐 좋게 말해서는 어떻게 편견이 거의 없고요. 그렇죠? 지식 생산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그냥 개꿀. 정말 좋다. 지금은 아니다. Just compare other research center. 다른 연구 센터를 비교해봐라. 근데 그 연구 센터는 뭐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센 비교해봐라. 그리고 political 정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런 연구 센터와 비교해봐라. 근데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동기되는 거죠. 동기부여에 있는 띵크탱크 알아요? 띵크탱크. 띵크탱크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 뭐냐면 요 띵크탱크가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주고 정책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또 로비스트가 띵크탱크에서 많이 나와. 띵크탱크의 일종이 뭐냐면 지식인들이 있는 일종의 길드. 그 길드가 너무 똑똑한 사람 많고 좀 politically 완전히 right wing, left wing 철저하게 좀 극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띵크탱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뭐랄까 advisor로 많이 가. 사회로서 우리는 turn to 뭐 대학을 바라본다. 뭐 하도록 이런 identified which statement 어느 말 어느 그 진술이 또 어느 아이디어가 어느 가치가 우리가 신뢰하는지를 알도록 식별로 대학은 도와주죠. 아까 왜 리스트 바이어스 되기 때문에 왜 다른 데는 어떻게 왜 리스트 바이어스 굉장히 바이어스 아까 말했잖아. 정치적으로나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게 우선인 거고 좌익 우익과 관계된 거 편중되어 있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겠죠. 그 자체가 바이어스잖아. 그 다음에 university then transmit 아까 전송을 보내죠. 그 정보와 지적 문화를 학생들한테 transmit 이전시키죠. 옮긴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institution 기관들은 뭘 만드는다?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엘리트를 양산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야? 후에 뭐야? 그 profession이가 그 분야 직업에 뛰어들 사람들이죠. head industries 바로 기업의 산업의 그 수장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charities 자선 단체를 설립하겠죠. 그리고 미디어를 만들어낼 것이며 또는 대중의 정책들을 또는 갖춰가는데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Done right, 그렇죠? 뭐야 이거? If they are done right 이렇게 되겠죠. They are done right. 이 right가 여러분 부사인 알겠죠? 그들이 올바르게 하기만 하면 이 말이야. 이거 빼잖아. 그리고 if도 뺀 거야. 그래서 뭐만 남아? 분사구문도 done right만. 그러니까 제대로만 된다면 대학들은 invaluable만 매우 가치가 있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거 invaluable 어떻게 해석해? value가 가치 있는 이니까 in을 붙여서 부정어인 줄 알아. 굉장히 가치가 많다는 뜻인데도 어떻게 무가치하다 생각해. done wrong이야. 병렬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잘못되면 대학은 어떻게? 뭐의 수단? 해로운 문화적 indoctrinations 뭐야? 이 세뇌죠. 여러분 doctrine이 뭡니까? doctrine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시대 정신이나 무슨 주의 그를 doctrine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 political doctrine 뭐야? 지금 현재 한국이 민주주의죠. 뭐 이거? 그래 좋지. 한국 민주주의 이거죠. 미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거예요. 마이클 샌델 알아요?
justice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했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우리나라에도 십몇 년 전에 왔었잖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가 했던 그거 트롤리 얘기를 공론화시켰던 아주 유명한 네가 말했던 뭐 칸트와 변담 이런 공리주의 그 사람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뭡니까? 요지로 적절한 것은 3번? 어 4번? 4번? 주제입니다. 대학 문화는 중립성을 갖추기 어렵다. 정치 목적에 반영된다. 5번이라고요? 대학엔 사회 전반의 지식과 문화를 전파함으로 잘못하면 부정 영향을 초래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인재들이 대학 내 직업 교육 얘기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러면 대학은 학문적인 영역에서 지대한 영역이 있지만 다양한 학술 담론을 형성한다. 끝. 2번은 답이나? 연구 성과는 주로? 이건 아니죠. 그 답이 뭐야?